나는 대학교 1학년 때 학교 근처에 오래된 기숙사에 살게 되었다. 이 기숙사는 꽤 낡았고 사람들에게 몇 가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전혀 믿지 않았던 나는 저렴한 가격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기숙사에 처음 들어가게 된 날, 현관에 삐걱거리는 문소리가 나를 맞이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은 발걸음마다 덜컹거렸고 벽에는 어렴풋이 보이는 낙서들이 있었다. 이전에 이곳에 살았던 학생들이 남긴 것일 거라 생각하며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첫째 날 밤은 별다른 일이 없었다. 그런데 둘째 날 정적 속에서 낮게 울리는 소리가 잠결에 들렸다.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리는 것만 같았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밤마다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며칠 후 같은 층에 사는 다른 학생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녀는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밤에 이상한 소리 안 들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리와 속삭임에 대해 얘기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실 이 기숙사에는 이상한 전설이 있어. 몇 년 전 이곳에서 한 학생이 실종됐대. 어느 날 그의 방만 비어 있었고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대. 그 후로 그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사람들이 말하더라고. 나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소리는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기에 추가로 복도에 불이 깜빡거리며 이상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다. 나는 두려움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다음 날 그 신비한 소리의 연원을 찾고자 결심했다. 밤이 되자 나는 방에서 나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독톡 그쪽 아무도 쓰지 않는 비어있는 방에서 소리가 시작되는 것 같았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어보았지만 방은 텅 비어있었다. 더욱 기이한 것은 방이 텅 비어있음에도 소리는 여전히 들렸다는 것이다. 나는 방 한가운데에서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곳에 서 있는 동안 나도 모르게 땅을 발로 찍으며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갑자기 발 밑에서 쿵 소리가 났다. 마치 속이 빈 것 같은 소리였다. 나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때 바닥 한 부분이 살짝 들썩이는 것을 느꼈다. 손톱을 세워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자 아득한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에서 오래된 일기장이 발견되었다. 일기장 속 내용은 혼란스러웠고 하나의 문장만 선명히 남겨져 있었다. 나는 여전히 이곳에 있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소름이 돋았다. 일기장은 실종된 학생의 것이 분명했다. 그곳에서 느껴지는 한기의 기운이 나를 밖으로 밀어내듯 재촉했다. 기숙사를 떠날 것을 결심했고 그 즉시 다른 거처를 알아보았다. 몇 주 후 나는 그곳을 나왔고 이후로 다시는 그 기숙사 근처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때때로 그 밤의 소리와 그림자가 떠오르곤 한다. 그 실종된 학생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는 정말로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걸까? 그날 이후로 나는 오래된 건물에 얽힌 이야기들이 단순한 전설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는 항상 무언가의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도시의 외곽에 자리 잡고 있는 낡은 아파트 단지에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이상한 소문이 하나 있었다. 그 소문에 따르면 아파트 13동 7층에는 이상한 일이 자주 벌어지곤 했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불행한 일을 겪는다는 것이다. 흉흉한 소문의 시작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그곳을 저주의 층이라 부르며 기피했다. 하지만 2020년 겨울 엘리라는 대학생은 그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엘리는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적당한 가격의 아파트를 찾고 있던 참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13동 7층에 대해서 경고했지만 엘리는 단순한 소문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게다가 임대료도 저렴했고 학교와의 거리도 적당해 그녀는 이내 그곳으로 이사를 결심했다. 이사 첫날 엘리는 짐을 풀고 집을 정리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날 밤 고단했던 하루를 마무리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이 부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소리는 차이가 있었다. 얇은 여자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여기서 떠나지 마.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 엘리는 처음에는 그 소리를 무시하고 자려고 했었지만 소리는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결국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엘리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엘리는 밤새도록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른다는 듯이 피곤한 얼굴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다. 집안에 혼자 있어도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문이 스스로 열리거나 닫히기도 했다. 유난히 한기가 느껴지는 방구석은 이상할 정도로 자주 변하기도 했다. 엘리는 처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낡은 아파트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 빈도와 강도는 그녀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는 아파트 관리인을 찾아가 이러한 이상한 현상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관리인은 한숨을 쉬며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이 2층에 대해 듣고 이사를 온 줄 알았어요. 사실 이곳에 살던 사람 중 한 명이 몇 년 전에 실종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후로 이곳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엘리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에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고 잠이 들었다. 그리고 새벽 3시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엔 더욱 분명하고 명확한 목소리였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 엘리는 겁에 질렸지만 과감히 발걸음을 내딛어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볼 없는 한기가 밀려오는 방구석으로 다가가자 그녀는 몰랐던 비밀을 발견했다. 거기엔 벽이 아닌 커다란 장식품이 걸려 있었고 그 장식품 뒤에는 비밀스럽게 숨겨진 문이 있었다. 엘리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고 황폐한 방이 있었는데 그 방 안에는 몇 년 전 실종된 여자의 사진과 그녀의 물건들이 남아 있었다. 순간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여자는 이곳에서 누군가에게 잡혀 있었던 것이었다. 그 충격적인 발견 이후 엘리는 관리인과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조사를 통해 마침내 몇 년 전 실종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그 여자는 당시 아파트의 관리단 중 한 명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 결국 범인은 잡혔고 사건은 해결되었다. 엘리는 그 후로도 아파트에 머물렀지만 이상한 현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 그 여자가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던 것처럼 엘리는 그녀의 영혼을 해방시킨 느낌을 받았다. 비록 무서운 경험이었지만 엘리는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용감한 사람으로 기억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한 포럼에서 이상한 글을 발견했다. 제목은 404 아파트의 비밀이었다. 호기심에 클릭해보니 글쓴이가 경험한 끔찍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글쓴이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다. 404호는 비어있는 상태였는데 그곳에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글쓴이는 그것이 단지 낡은 건물에서 나는 소리일 것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느 날 밤 글쓴이는 잠에서 깨었다. 시계는 새벽 2시 3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무심코 다시 잠들려 했지만 그때 들려오는 낮고 흐릿한 소리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소리는 벽 너머에서 정확히는 404호에서 나는 것 같았다. 낮은 속삭임과 웃음소리가 뒤섞이며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글쓴이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복도는 적막했지만 404호 문틈을 통해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모임이라도 있는 것일까? 글쓴이는 조심스럽게 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엿들었다. 그것은 분명 사람들의 목소리였지만 기괴하고 알 수 없는 외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다음날 그는 경비원에게 404호에 누가 이사 왔는지 물었다. 경비원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404호는 빈집입니다. 전기도 끊긴 상태라 불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이 말을 들은 글쓴이는 오싹해져 더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글쓴이는 또다시 그 소리에 잠에서 깼다. 이번에는 한층 더 명확하게 들렸다. 그는 겁에 질렸지만 애써 용기를 내어 404호로 향했다. 문 앞에 도착하자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었지만 그는 문을 더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눈이 서서히 어둠에 익숙해지자 형체 몇 개가 어렴풋이 보였다. 그 형체들은 둥글게 둘러앉아 무슨 의식을 치르는 듯한 자세를 하고 있었다. 그중 하나의 형체가 갑자기 머리를 들어 글쓴이를 똑바로 쳐다봤다. 순간 그의 눈과 마주치고 소름이 쭈뼛 올라왔다. 형체들은
인간이라기보다 흉측한 형태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며 글쓴이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더는 참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서서 도망쳤다. 복도를 달리는데 뒤쫓아온 소리가 들렸다. 문소리, 발소리,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중저음의 목소리들이 뒤엉킨 공포에 사로잡혀 글쓴이는 제 집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다. 다음날 아침 글쓴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지만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일부는 그가 꿈을 꾼 것이라고 했고 일부는 그저 장난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매일 밤 404호에서는 신비한 소리가 계속되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고 갈수록 명확하게 들렸다. 이를 견디지 못한 글쓴이는 결국 이사를 결심했다. 마지막 날 밤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는 갑자기 창밖에서 낯선 형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옆 건물의 옥상에서 그를 내려다보며 부드럽게 손을 흔들었다. 형체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404호로 들어가는 것이었고 글쓴이는 그 형체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얼굴은 단 하나의 표정도 없는 공허한 모습이었다. 형체가 다가오자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글쓴이는 이번에는 탈출할 생각은 없었다. 그리고 그의 방문이 천천히 열렸다. 글쓴이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단지 차갑고 어둠으로 채워진 손이 그를 감싸는 것을 느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포럼에 올린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을 찾아올지도 모릅니다.